자, 아까 뭐 이런 윤리적 문제들이 벌어지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어, 오늘 발표에서는 데이터 편향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데이터 편향성은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꼭 적용이 돼야 되는데 체계적이고 불공정하게 차별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편향성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편향성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기존 편향성이라고 해서 사회기관, 관습, 사회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테이나 뭐 최근에 나타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이루다 뭐 이런 그 AI 그 대화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편향성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그 개인이 혹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 컴퓨터에 이식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편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 편향성은 합리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기존 데이터를 순수하게 잘 모아놨는데 사실은 그 기존 데이터 자체의 어떤 결함 때문에 어떤 편향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 편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발적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맥락에서 이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만들어낸 시스템일 때는 잘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예상 못한, 사실은 아까 이제 온타리오 출신 사람들만 잘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마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우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중첩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어떤 그 병을 확인하는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온타리오 지역의 언어라는 것이 전혀 변수로 작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을 어떻게 하면 잘 캐치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해가지고 사실 연구를 한 건데, 그 연구를 하는 대상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 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우발적인 결과가 사실은 나타날 경우들이 또 존재한다. 이제 데이터 편향성을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제 허비 앤 스플릿 2016에서는 이런 데이터의 편향성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처리 방향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데이터상의 배제. 뭐 특정한 모든 데이터는 이 세계를 완벽하게 사실은 반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보일 때 데이터상의 배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의 과일반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일반화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이제 골드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얘기했던 개념부터 출발을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언어를 배울 때 사람은 사실은 맞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학습이 돼요. 엄마는 아이에게 물론 교정을 할 때도 있지만 일부러 틀린 예를 가르치진 않죠. 이건 사과, 이건 과자, 계속 옳은 이야기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면 사람은 이게 과자, 사과 배운 것들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정답을 얘기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데, 컴퓨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는 것을 조금 배웠는데 나머지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제3의 상황을 다시 가지고 오면은 그 기존에 배웠던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답을 내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데이터의 과일반화의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특정한 연구 주제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이제 학계에서는 그때그때 이제 경향에 따라 뭐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문도 유행이다. 그 유행에 따라서 뭐 치마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청바지를 뭐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을 하다가 뭐 굉장히 얌전한 청바지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학문도 경향성이 그때그때 있는데요. 그 경향성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연구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깊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소외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결과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유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자체는 특정한 맥락에서 항상 존재를 하게 되고, 이것은 이 세계가 어떤 인구 비율로 존재하느냐를 일정 부분은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특성들이 잠재적으로 그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이 세계에 있는 실제 모습을 일정 부분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을 반영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현실에 적용을 시키려는 시도를 컴퓨터는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를 가지고 그 음성 인식 비율을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은 남성 화자에 대해서 인식이 높기도 하고 어떤 시스템은 여성 화자에 대한 인식률이 더 높기도 해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보면은 이 데이터를 어떤 모델에 어떤 데이터를 뿌려줬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방언에 대한 편향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이제 영어권이나 아랍어에서는 학문적으로 많이 추적이 됐는데 사실은 이 실제 대화 시스템에서 방언이 어느 정도 인식률로 어느 정도 인식되어지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떠도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컨 시스템을 LG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조성진이란 분이 이제 부사장으로 계셨나 본데 그 개발자들이 데려다가 이제 말을 다 알아듣는 에어컨입니다. 뭐 25도로 맞춰줘. 그러면 이제 작동이 됐다는 겁니다. 온도 좀 높여줘.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부사장이 네 먹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먹고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를 고쳐낸 다음에 이제 방언에도 이제 적용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고 마케팅에서 이제 좀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뭔가 이제 하나의 일화로서 얘기가 되어지고는 하는데 실제로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방언을 인식하는지 이런 얘기들은 아직 학술적으로 접근한 결과는 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 한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데이터의 과일반화 이야기는 아까 이미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들어온 만큼만 이제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사실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많은 기술들은 이 사람의 어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 가장 많이 본다는 넷플릭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미드를 보고 어떠한 기존의 여러분들이 봤던 사용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 거예요 하고 서비스 추천을 하죠. 레커멘데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끔 이제 이 컴퓨터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았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알아서 찾아주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유튜브나 아마존 등등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용 내역이 축적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죠.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기술들이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틀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를 과일반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기 방지 시스템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팔로워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런 기술들도 이러이러한 패턴을 보이면은 이게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추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 과일반화가 되면은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개별적인 취향들을 사실은 찾아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특정한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다면은 남자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선전할 수가 있고, 여자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선전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어떤 성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적용이 될 텐데, 이것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과일반화의 문제들은 이런 추론의 문제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언어로 보면은 영어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런 그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눈알 붙이기라는 이야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레이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데이터에 레이블링이 돼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영어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그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반면에, 몇몇 언어를 제외하고는 레이블링 돼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AI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 반면에, 한국어로 AI를 만드는 거는 영어보다는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가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이재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연구자로서의 어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한계의 문제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직접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특정한 언어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개별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광수의 전집이 우리가 책으로는 사볼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텍스트가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연구하는데 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디지털화 되어 있느냐, 이런 것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그 사용하는 언어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이 얼마나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데이터 편향성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줄이는 방식, 한 가지는 늘리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대표성을 드러내는 집단을 모델에 뿌려줄 때 줄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에 좀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 소외되어 있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율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늘려나가는 방식은 이제 인구 구성비 같은 것에 맞춰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적용시키는, 좀 더 이 현재 세계에 가깝게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또 접근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